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IG 플러스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500원에 1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늘 했습니다. 오늘 하셨어요. 네. 네, 그래도 수익권에 계신데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은 대표님께 받고 싶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엄청나게 긴장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수익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일단은 10%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좀 기민하게 대응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가격대가 좀 고점에서 잡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 매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고점에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유의 의견을 드린 이유는 이제 월봉으로 우리가 한번 봤을 때 2021년도, 2년도에 우리나라 K-팝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시세가 좋았을 때 가격대를 이번에 돌파를 해줬어요. 그럼 그때 흥행 돌파와 지금은 또 더 레벨업이 됐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인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일단은 좀 시원한 상승세가 나왔고 또 위에는 어떻게 보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한번 탄력을 받으면 추가적인 시세가 좀 계속 나올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일단 내일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절반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익을 한번 챙겨주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제시드리는 부분들이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의 엔터주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날그날 투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부분들 지금 9,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내일 상승 나오면 5% 정도는 매도를 해주시고요. 수익을 챙겨주시고요. 남은 물량에 있어서는 만약에 추가 탄력이 나왔을 때는 계속 분할 매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중간에 눌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혹시 이 종목 단기로 보고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조금은 두고 보시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단기도 좋고 장기도 좋고 그냥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내일 어쨌든 단기도 괜찮으시니까 내일 탄력 나오면 무조건 절반은 챙겨주시고요. 절반에 있어서는 내가 수익을 크게 엄청 욕심 부리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만약에 10,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탄력 기다려 보시고요. 10,000원에 대해서 좀 깨질 것 같으면은 10% 비중에 있어서 일단은 수익을 한번 저는 다 챙겨주시고 추후에 추가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재공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는 부분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절반 수익 실현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BH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알테무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그 매수가는 42만 원에 15%요. 42만 원에 15%요. 예. 네,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예, 여기 1차 매도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 해서요. 네, 1차 목표가가 또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들어볼까요? 예, 이화진. 네, 이화진 과장님 목표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먼저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혹시 매매를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여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최근에 사셨겠네요? 예. 그러면 저는 일단은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는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에서 공개되어 있는 일단 스케줄은 9월 23일 날 제가 알기로 그때 FDA 승인이 나오고 그러면 10월 1일부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품목화가 떨어졌으니까
쪽으로 런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예. 이때 한번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내년 아마 상반기쯤에 그 판매 마일스톤이 제가 알기로 1조 5천억 받을 거예요. 그때 아마 받게 되면은 일단은 주가 한번 움직이겠죠. 근데 왜 1분기쯤에 이제 팔아야 되냐고 얘기를 하신 거는 아마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 궁금한 거는 로열티일 겁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한증권에서 얘기한 게 한 5% 정도 로열티를, 그리고 이제 유진투자증권 건해순환을 얘기한 게 1.8%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목표가를 44만 원을 얘기를 했던 거고 엄민용 애널이 한 70만 정도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제 로열티에 따라서 이 회사가 받아갈 수 있는 매출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열티를 매출로 받으면은 일단은 매출 원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대로 바로 영업이익으로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이것만으로도 주가는 한 6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좀 보고는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지금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일단 기술 이전권 2건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상반기 때 그 MTA 계약을 한 10개에서 12개 정도를 지금 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그 고객사들이 일단 테스트 과정으로 MTA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반기에 2개의 그 계약이 끝나고 본 계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건 오픈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무도 이거는 결국에는 박순재 대표님밖에 모를 거예요. 그러면 이 2건이 나오게 됐을 때 그 계약 규모와 그걸 봤을 때는 주가는 충분히 저는 시청자님께서는 물론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65에서 70만 원까지는 들어가셔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기술 이전 관련해서 70만 원까지도 상방 열려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BH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AD 테크놀로지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6,000원에 10%요. 36,000원에 10%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지금 몇 년 됐거든요. 아, 몇 년 되셨어요. 예. 그래서 네. 추매를 어디서 해야 하려나 하고 그게 궁금해서요. 네, 이 종목 추가 매수를 또 어디서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AD 테크놀로지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다시 밀려서 우려를 네.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앞으로 대응을 뭐 매도라든지 어떤 대응이든지 좀 열리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무조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 아니면 어디 손에서 나와야 하나 궁금해가지고요. 아, 예. 그러세요? 예. 이 종목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 종목인데 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CT 쪽에서도 이야기 나온 게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삼성전자가 탄력이 나오면서 같이 동조돼서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오늘 삼성전자가 좀 꺾였잖아요. 약간 네네. 많이 밀렸어요. 밀렸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돼서는 뭐 관세에 대한 우려라든지 우호적인 이야기, 중국의 칩 규제 뭐 제한 풀린다 뭐 이런 좋은 이슈도 있긴 하지만 반도체가 시원하게 가지 못하고 있고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좀 연동이 되는 흐름들이 특히 많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주가가 다시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대응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21선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2만 원에 대한 이탈이 나오지 않아야지 다시 한번 힘을 내고서 상방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시청자님이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요. 예. 2만 원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추세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셔서 나는 비중 10%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장기화되는 게 싫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2만 원은 너무 타이트해요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17,000원까지 그러면 하방이 더 많이 열려 있거든요. 2만 원 한번 이탈을 하게 되면. 그래서
5% 정도라도 비중을 줄여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네. 사실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이나 이런 것들 보고 좀 장기적으로 가신다고 한다면 네. 차라리 비중을 확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저는 22,000원에 대한 돌파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주가가 2만 원 정도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하면서 22,000원에 대한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비중 확대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삼성전자의 흐름을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움직임 보면서 삼성전자 주가 회복도가 좀 괜찮다라고 했을 때 비중 확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지켜보시고 윗단과 아랫단, 그러니까 손절선 그리고 이제 비중 추가해야 되는 가격대 이거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일단 2만 원이 이탈되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스튜디오 미루 5,300원에 10%인데요. 네. 웬만한 매물대 좀 뚫은 것 같아서 단기로 들어왔는데 네. 그냥 단기로 좀 그냥 계속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요. 예. 네, 오늘 또 강하게 올라줬는데 앞으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의견 들어볼까요? 예, 유아진님요. 네, 이화진 과장님 단기적인 전망 말씀해 주시죠. 단기적인 전망요. 일단은 물론 이게 스튜디오 미러가 K-팝 데몬 헌터스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잖아요. 내신이 없는데 오히려 이제 지난주쯤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아마 이번에 K-팝 데몬 헌터스가 엄청난 이제 흥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 측에서는 추후에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 대한 이제 편성을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물론 그 모습은 예전부터 행보를 계속 이어왔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웹툰 쪽 관련된 회사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만화화 시켜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K-팝 데몬 헌터스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그쪽에 있는 회사 직원들 대부분 다 지금 넷플릭스로 이적을 했죠. 이적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K-팝 데몬 헌터스 2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 미르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당연히 그러면 넷플릭스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더 성장시키겠구나 이런 논리로 이제 주가가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 주가에 대한 향방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물론 지금 당장은 이게 지금 대략 한 5,500원대 가격에서 좀 저항돼서 오늘 돌파를 했죠. 아마 시청자님은 그것 때문에 아마 진입을 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당장에 한 번은 더 주가는 한번 위로 갈 수는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6, 7천 원은 이제 볼 수는 있는데, 대신에 그에 대한 변동성은 완전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시장은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가 복합적으로 나왔고 관세 이슈가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서 대형주가 무너졌어요. 대형주가 무너지게 되면서 이런 개별적인 테마군들이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해줬다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일 또 시장이 완전 뒤바뀌게 되면은 결국 이제 스튜디오 미러 같은 좀 개별주들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은 이제 좀 독보적인 움직임을 좀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에 대한 변동성은 저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 있다. 왜냐하면 완전 직접적인 영향은 좀 아니고 전체적인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화되는 이 시장이 커지는 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장기적인 건 맞는데, 단기적인 거는 이게 완전 이건 시장의 논리 자체가 뒤바뀌게 됐을 때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매도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5,5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사이에서 밴드 내에서 많이 돌파가 된다면 그때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단기로는 부정적인데 장기로는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네, 장기로는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도 여러 작품들이 넷플릭스에 반영을 했었고, 결국에는 넷플릭스 자체 내에서의 그런 투자가 더 커지는 거에 좀 목적을 두는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좀 오래전에 좀 갔다 온 데 살아서 지금 당장에 기억은 안 나긴 하는데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밀고 있는 애니메이션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더 시장이 커졌을 때는 주가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 아마 이게 예전에 2024년 4월쯤에 그때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것 때문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넷플릭스에 들어가는 작품이 직접적으로 나와줘야 주가는 더 커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호재는 있지만 변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6,000원에서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저 BH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요? 비중은 10%고 매수가는 12,000원입니다. 12,000원에 10%요. 예.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거 산지 꽤 오래됩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 한 1, 2년 넘은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장기 보유자인데 뭐 한 3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장기 보유하고 계신데 이게 3만 원까지 가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예. 두 분 다 보유하는 이지은 대표님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결국에는 수익권에 또 들어와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다만 3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어디까지 장기로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만 원에 대한 그 가격대는 당장은 조금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BH가 이렇게 올라왔었던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아이폰 폴더블 관련돼서 지금 FPCB 이제 성장에 대한 주목이 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FPCB 들어가면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파이nem텍도 최근 시세가 좋았고요. 그리고 KH 바텍 좋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경하이테크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갔어요. 그러다 오늘은 BH가 시장에 딱 타겟이 됐는데 추가적인 시세는 충분히는 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실렸고 지금 갤럭시 폴더블 폰도 사전 판매 굉장히 잘 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폴더블 시장 자체를 좀 시장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내일 18,000원에 대한 추가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갭이 띄어졌고 시세가 강했는데 오늘 장 막판에 파이nem텍, 세경하이테크, KH바텍 다 밀렸는데 이 종목은 견조하게 견뎌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힘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18,000원의 매물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상방이 더 열릴 것이고 2만 원 이상까지도 가격이 가능할 것인데 이제 제가 대응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 비중 보유를 하고 계시고 장기적으로 본다라고는 하셨지만 만약에 제가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8,000원 부근에서 저는 5% 정도는 일단 1차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5% 물량으로 저는 좀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눌림이 나왔을 때 더 담을 수도 있는 거고 5% 남아있지만 추가 탄력이 나오면 내가 10%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워낙 뭐 관세 이슈, 대주주 양도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변동성을 또 불러일으키면 막상 빠지면 또 속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 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5% 비중을 추후에 눌림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5% 더 하시면 되니까 18,000원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5% 정도 챙겨주시고 남은 물량으로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은 3만 원까지 보시는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폴더블 관련돼서 기대 심리가 있긴 하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 올라온 이후에 정말 이게 현실화되고 숫자를 확인하자라는 쪽으로의 또 심리가 바뀔 수가 있어서 분명히 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폴더블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1차 목표가 1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실리콘투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6,000원에 30%요. 46,000원에 30%요. 네. 네, 이 종목도 수익 중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거 매도해서 수익을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봐야 될지 해서요. 네, 매도를 해봐야 될지 계속 홀딩을 해봐야 될지 두 분의 네.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이화진 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 실리콘투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실적 발표가 8월 8일입니다. 아마 그 정도쯤 네. 실적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실리콘투를 작년 1분기 때 그때 엄청나게 사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컨센보다 2배 이상 컨센이 나오면서 사실 와우, 유통 플랫폼이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냐 막 그러면서 주가가 빠르게 11,000원에서 한 5배 정도 올라왔죠. 그러다 이제 쉬다가 최근에 4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분기 때는 북미 시장의 진출 이쪽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췄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중동이나 이제 유럽 쪽, 뭐 대표적으로 폴란드나 뭐 네덜란드나 이쪽에 이제 시장이 확대되게 되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8월 8일 날 검증의 기간인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사실 올해는 작년만큼의 북미 쪽 성장이 그렇게 가파르진 않아요. 그게 주가를 올릴 만큼의 그게 사실 그렇게 점프업은 아닌 상황에서 생각보다 유럽 쪽이 잘 나오면서 최근 실리콘투가 1분기 실적 발표 위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또 한번 이게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폴란드에 그 수출 데이터가 약간 오른쪽으로 나오긴 했었지만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영국의 부츠와 같은 여러 이제 올비영 같은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와 같은 여러 회사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실리콘투가 본격적으로 이게 확대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인디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올라왔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2분기 때 선케어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리콘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조정 구간이긴 하지만은 이번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그러면 그대로 바로 3, 4분기에 다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은 기다려 주시는 걸 좀 보고 있고, 8월 8일 날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꼭 한번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이제 확장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북미는 내년을 좀 더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실리콘투는 아직까지는 뭐 중요한 기로에 좀 서 있는 거긴 하지만은, 그만큼 옛날과 있었던 그 매력이 또 한 번 하반기도 이어질지는 제가 볼 땐 컨퍼런스 콜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실적 발표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종목 고민 생기시면 또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랄게요.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전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7만 7,116원이요. 17만 7천원이요? 13만 7,116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0%요. 네, 이 종목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며칠에 나누어서 한 거예요. 나눠서 사셨어요. 근데 이걸 길게 가도 되는지, 얼마쯤에 매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최근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이지은 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씩 모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종목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응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삼성전기 쪽에서 최근에 이야기 나온 게 우리는 AI 쪽에 이제 집중하겠다. AI MLCC 쪽에서 AI 서버 그리고 전장 쪽으로 중심적으로 좀 일을 해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그쪽으로 완전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어쨌든 그전에도 이야기 나왔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긴 한데, 뭔가 제가 삼성전기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새로운 모멘텀이라든지
나쁘진 않은데 참 답답한 주가 흐름을 맨날 보이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번 2분기 실적에 생각보다는 좀 양호하게 실적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분위기가 바뀌어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 기업의 특성상 뭔가 드라마틱한 주가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은 지지부진하고 2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분위기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대응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차트를 물론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지만 차트와 그리고 이 섹터 산업에 대한 매력도가 같이 좀 부합됐을 때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만약에 제가 제시드리는 가격대에 대한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 절반 정도는 좀 챙겨두시고 현금 확보를 하시고 좀 더 탄력도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도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은 10%만 보유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추세 자체가 상방을 탄다던가 뭔가 삼성전기라는 그 기업이 매력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 20% 비중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물론 내 성향 자체가 장기적으로 나는 그냥 20% 한 종목에 쭉 묻고 가는 게 좋아요라고 하신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매력도를 보고 20%를 내가 좀 바로 약간은 보고 싶다. 뭔가 결과치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어서 13만 원대가 이탈이 되면 이 종목은 더 하방으로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하셔서 13만 원에 대한 지지가 계속 유효한지를 일단 1차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넉넉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12만 7천 원이에요. 근데 이거 이탈되면 분명히 저는 추세는 더 하방으로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2만 7천 원 이탈하는지에 대한 부분 보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20%가 좀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게 답답하다 하시면 13만 원 이탈했을 때는 저는 비중은 절반 정도 줄여두시고 남은 물량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차라리 실적 발표 이후에 14만 원에 대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실 거니까 그때 오히려 비중을 더 태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실적 발표 이후의 분위기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절반 매도 의견 주셨고요.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